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영유아와 학생들 사이에서 독감 등 바이러스가 유행입니다. 마포구가 다중인파 밀집 행사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2023 대구 원스톱 기업 지원 박람회가 대구에서 진행됐습니다. 충북도가 특장차 수소 파워팩 기술 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또다시 중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건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영유아와 학생들 사이에 감염이 유행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 남구의 한 초등학교. 독감을 비롯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학급마다 빈자리가 곳곳에 보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이 초등학교에서만 학급당 많게는 서너 명의 학생들이 결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부터 4월 이제 새학년이 되면서 적게는 10%, 많은 반 같은 경우에는 30% 아이들이 결석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사이에서도 독감과 폐렴, 수족구 등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저번 주에 퇴원하고 아직 안 나서가지고 지금 한 2주째 오는 것 같아요. 이번 달 첫째 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5.2명으로 지난달 마지막 주 13.2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영유아와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중고교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수족구 바이러스와 결막염 등도 함께 유행하면서 환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3년 동안 그게 전혀 코로나 외에 다른 질환 유행을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 자체 면역 체계도 많이 다운이 됐고 이게 갑자기 마스크 벗게 되고 미세먼지 황사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한꺼번에 바이러스가 그냥 비교적 안정적인 코로나 상황과 달리 독감 등 바이러스 관련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기 이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만큼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즐거운 경기 관람을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인데요. 마포구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중인파 밀집 행사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중인파 밀집 행사 안전점검이 열렸습니다. 이는 당일 2023 하나원큐 K리그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움집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점검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청 구민안전과, 체육진흥과 등과 마포경찰서, 마포구 체육회 등이 참여해 민관협동 예찰활동 및 안전점검이 실시됐습니다. 총 6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월드컵 경기장 내부와 월드컵 경기장역 2번 출구 앞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구민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늘 다방면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아현동 직능단체가 마포구 효도밥상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도움의 손길을 더했습니다. 지난 4일 아현동 직능단체가 효도밥상 사업에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기탁식은 박강수 마포구청장, 아현동 직능단체 8명, 마포복지재단 이홍주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효도밥상은 사업비 전액을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주민 참여형 후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취지에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더하고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9개 단체가 총 35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하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2만 4천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혼자 사시는 분이 약 4천 분 정도 되거든요. 단계별로 효도밥상을 잘 추진해서 마포가 정말 아이들도 행복한 곳, 어르신들도 행복한 곳, 장애인들도 행복한 지역이라는 그런 소문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복지가 우선되는 마포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습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2023 대구 원스톱 기업 지원 박람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참가 기업 수는 대폭 늘었고 대기업, 중견기업, 바이어를 비롯한 수요 기업은 225개사로 전년 대비 93개사가 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공공기관, 경제단체와의 신규 협력을 확대해 구매, 수출, 채용 등 기업 수요에 맞춘 5개 핵심 분야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을 위해 코트라와 함께 수출 상담회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수출 상담회도 신설 운영했습니다. 대구시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축제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3천여 명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펼쳐졌습니다. 시각장애인 20명과 비장애인 3명으로 구성된 대구 시각장애인 예술단의 밴드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과 유공자에게 표창 수여도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 행사장 일원에서는 건강상담, 보장구 무료 수리와 점검,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커피 체험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 노산문화재위원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46회 노산문화재 및 제41회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한 예산안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박종욱 위원장을 비롯한 제22대 임원을 구성했으며 최태도 직전위원장과 제21대 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제22대 박종욱 위원장은 노산문화재 당연직 위원 및 이사로 활동했으며 진부농협협동조합 조합장 및 평창군 의회 의원 등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노력해왔습니다. 박종욱 위원장은 임기간 노산문화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산문화재가 군민 화합의 장이 되고 군민 단결력을 제고하는 평창군 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에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부설 노인대학인 청춘대학의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개강식은 군의회 의원 등 내빈과 대한노인의 평창군지회 임직원 및 청춘대학 입학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청춘대학은 이번 개강식을 시작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한 건강체조, 노래교실, 원예공예, 웃음치료 등의 교양광자와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어르신들의 청춘대학 입학을 축하드린다며 이번 청춘대학 수강을 통해 즐겁고 활력 넘치는 노후 생활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유해물질 배출 감시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의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또한 실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들어진 국내외 제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좀 더 실천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가 특장차 수소 파워팩 기술 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수소 파워팩 관련 기업 지원과 특장차 분야의 수소 모빌리티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충주시에 구축될 특장차 수소 파워팩 기술 지원 센터를 통해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기업 지원 및 홍보는 충북테크노파크가, 인력 양성 및 장비 기술의 교재 개발은 한국교통대학교가 협력해 지원하게 됩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오송 제3국가산단 첫 번째 입주 기업인 셀트리온 제약과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기업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기업에서는 투자 규모 확충과 지역 인재 채용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송 제3국가산단은 현재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투자 규모는 향후 추가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도는 앞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공공부문 ESG 실천을 다짐하는 공공기관장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ESG 도입으로 사회 윤리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와 출자 출연기관 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장은 친환경 업무의 수행,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윤리 준법 경영 실현 등 ESG 경영 도입과 추진을 위한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생활 속 ESG를 실천하기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향후 경상북도는 다회용 컵 이용, 서류 없는 회의를 위한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ESG를 실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구글 클라우드와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경북도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안동대학교에 AI 지능센터를 설치하고 1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시범 사업은 구글 공인교육 파트너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사와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하는 취업 박람회도 진행할 예정이며 창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인 구글 클라우드가 지자체와 최초로 손잡은 협약이며 위기를 맞이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가 4년 만에 열립니다. 포항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한편 해병대 전후 회장단과 함께 축제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10일 2023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포항시와 해병대 제1사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보고회에서는 축제 준비 세부 추진 상황에 대한 발표와 함께 교통대책 등 분야별 준비 상황 보고가 진행됐고 시는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으며 빈틈없는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 이날 포항시는 해병대 전후 회장단을 해병대 문화축제 홍보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위촉된 홍보위원들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올해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는 젊은 날의 함성, 뜨거운 해병인의 열정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9일과 30일 해병대 제1사단 부대와 오천읍 해병의 거리에서 열립니다. 시는 이번 해병대 문화축제가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순천 정원박람회에서 정원도시를 배우려는 국내외 기관 단체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외국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국내 교육계와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방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원 도시로 평가받는 프랑스 낭트시 대표단이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순천과 비슷하게 강을 끼고 정원을 조성한 낭트시의 대표단은 직접 정원을 걸으며 꼼꼼하게 박람회장을 둘러봅니다. 베트남에서는 당 서기장을 비롯한 당 대표단이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관람차를 타며 정원 조성 과정과 의미 등을 배웁니다. 정원 박람회를 배우려는 국내외 기관단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교육청, 대학, 지방의회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안면도 국제치유 박람회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둘러보면서 좀 반응을 제대로 좀 준비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개막 이후 지금까지 순천 박람회를 찾은 기관단체는 모두 100여 곳, 인원만 해도 1000여 명이 넘습니다. 특히 웰리스 시대, 지방 소멸 시대, 중소도시에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는 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방 도시가 가야 할 모델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그 이정표를 좀 세우기 위한 것에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 공감해주고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33개 기관단체 1,500여 명의 방문이 예정돼 있으며 방문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2차례나 멈춰섰던 목포 시내버스가 또다시 중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회사인 태원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가 7월부터 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문제는 목포시가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한철 대표가 7월 1일부터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운행을 할수록 매년 적자가 쌓여 더 이상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수년간 경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버스 운송 사업을 경영하면 할수록 재정 적자 폭이 가중되어 본 사업을 더 이상 경영할 수 없음을 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 금융권 부채 등은 개인 부동산 등을 처분해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의 교통 불편과 이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생계에 지장을 주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포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중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문제는 목포 시내버스 사업 포기 통보에 목포시가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목포시는 당초 7월에서 8월 사이 나올 예정이었던 시내버스 공영제와 준공영제 등에 대한 용역 결과를 앞당기기로 했을 뿐입니다. 시내버스를 인수하려고 해도 감정평가와 협상, 시의회 동의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가능합니다. 임대를 주던 에서 돌리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돌려놓고 저희 시에서 멈추지는 않게는 해놓고 일단은 협상은 계속해 나가야죠. 다만 태진 유진운수 대표는 목포시에 시내버스 정상 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만 운행에 필요한 차량과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이 교육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은 조만간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악몽은 A군이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같은 반 학생이 반 아이들 앞에서 부모를 성적으로 모욕하며 조롱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참았던 이유는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감히 말할 수가 없었대요. 자기 깐에는 자기가 참고 엄마를 지키고 싶었나 봐요. 물리적 폭행도 잇따랐습니다. A군은 가해 학생이 목을 조르거나 우산이나 교과서 등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합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괴롭힘은 계속됐고 결국 A군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교가 조사에 나서고 가해 학생이 다른 반으로 분리됐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 친구들이 A군을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했고 A군은 등교를 거부하며 10시간 넘게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약에 의존해서도 저게 안 지워지는 게 이런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옆에서 좀 보고 있잖아. 우리 가족들을 다. 우리 막둥이는 일이 돌아가는 거 다 보고 있고. 이거 가리고 탓하면서요. 이게 진짜. 현재 A군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문제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관련 학생의 보호와 심리적 안정, 치료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두 학생 모두 일상 회복을 위해 한편 취재진은 학교 측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도 이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정 학생에 대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국가산단 내 MMA 기업이 여수산단 기업 지역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XMMA는 신규 인력 채용 과정에서 지역민 우선 채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채용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여수시와 지역민 우선 채용 협약을 맺은 여수국가산단 내 기업은 총 19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여수시가 여수개항 100주년을 맞아 창작 뮤지컬 1598 여수밤바다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여수시가 기획과 제작에 직접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으며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주간에 맞춰 제일 먼저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용맹함과 여수를 지킨 여수 백성들의 긍지와 투지를 엿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시간으로 구성돼 관람객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의 당당한 역사와 빛나는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주의 당당한 역사와 빛나는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섰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탐라 시대부터 제주 항일운동, 제주 4.3의 역사와 특별법 제정까지의 과정 등과 함께 고난의 역사에도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제주의 강인한 정체성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제주는 해상무역을 통해 교류한 탐라 1000년의 역사를 이어받았으며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인식이 매우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가 우주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과 작은별 프로젝트 우주로 가는 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초중학생 450여 명을 비롯해 9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기 유튜버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이 나서 일상에서 만나는 우주기술 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제주도는 교육 콘텐츠, 찾아가는 우주 특강, 초중고 교육 등 인재 육성을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습, 실험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황사가 유입되면서 호흡기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올해 들어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면서 인후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면역력 강화를 위해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건강한 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